자,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질문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저 멀리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더웠죠? 네? 덥더라고요. 네, 어제 밤에는 비가 많이 오더니 그래도 오늘 아침엔 그쳤어요.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런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제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국제 원자력기구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5글자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요 선물 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도 말이죠. 어제 발표된 최종 보고서 내용 어떻게들 보시는지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네. 일단 뭐 겸허히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11개 국가의 그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지 않습니까? 거의 뭐 2년 동안 작업을 한 결과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의 어떤 중추 국가로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 국민 건강 또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좀 불안해하시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을 가지고 또 이제 야당에서는 자꾸 또 정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자제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번 보고서가 그 지난 2021년 4월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거든요. 뭐 저희가 전 정부 탓하려고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지만이 그 많은 분들께서 팩트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그 IAEA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 바로 어제 나온 그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류 계획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 조사의 골자였는데 네. 크게 그 검증 방향이 3줄기였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염수 처리와 시설 내 안전 관리 그리고 또 일본 원자력 안전 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하는지 그리고 오염수 등 환경 영향 요인이 될 시료를 독립적으로 채취하고 데이터를 확인 분석하는 것이 이 IAEA의 그 조사의 3가지 그 골자였습니다. 이런 점들 앞으로 그 계속해서 IAEA가 점검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고요. 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또 우리나라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을 조금 더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니까 황명선 대변인이 꿰침다고 그러네요. 네.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김혜령 대변인 겸허히 수용한다. 당론과 같은 설명을 했는데요. 황당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아주 그 깡통 보고서. 오염수 방류를 배출시키겠다는 답이 정해 있는 답정 그 보고서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 가운데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성능 검증이 없어요. 그리고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한 보고서예요. 또한 IAEA 일반 안전 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IAEA 보고서가 여기에 결국은 이분들의 보고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나 도쿄전력의 입장을 갖고 본인들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IAEA 회원국이나 여기에 대한 피해는 본인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원자력 기구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거죠. 보고서를 냈지만 황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에 이상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또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미하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과학적 검증이 없으니까 그냥 피해는 예측이 됐지만 미비하다라는 이런 방출에 대한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워딩이라고 그러니까 봐집니다. 완전히 깨끗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미미한 그러면서도 영향을 책임은
우리한테 저기 IAEA한테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향후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 그러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 시찰단 그리고 IAEA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검증, 국민에 대한 이런 의혹들,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생각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 동안 국회 차원에서 청문을 통해서 검증도 하고 안전하지 못한지 이런 철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과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회 청문 절차를 조속히 지금 강력히 여당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비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억지인 것 같.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때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뭐 정의용 장관이라든지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신 건가요? 왜 그때 했던 말씀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의용 장관이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를 이제 밝힌 건데 국제법적으로나 이 IAEA 기준치에 부합을 하면은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권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저희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그때도 계셨었고 그러면서 IAEA의 이제 검증을 저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학적 진실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부정을 하시니까 아니 과학적 진실이 참, 아니지. IAEA가 무슨 지금 알프스에 대한 성능 조사 그리고 저기 일본 저기 도쿄전력에서 주었던 이런 보고서나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능이나 실효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IAEA의 독자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그 기관에서 보고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지금 만들었어요. 선택했어요. 계속 문재인 정부 탓, 남 탓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야당 탓합니까? 국민의 85%가 지금 이거 저기 후쿠시마 그 바다에서 잡히는 180배의 그 세슘 범벅의 우럭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85% 이상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세슘 우럭은요. 자, 그래서 저기 죄송합니다만은 생선 막 뭐 몇천 마리 중에 하나 겨우 뭐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몇천 마리 그거 중에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몇천 마리 중에 말씀하시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런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도쿄 전력에서도 지금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검토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안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네. 일본의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하지 말자라고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일본 정부에서 방류하겠다라는 것은 뭐 그 나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우리 집권 여당에서 그러냐 이 얘기야.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야당은 더 이상 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김영일 대변인 팩트 체크 차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강경화 장관이 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당시에는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뭐 서로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현재 상황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은 또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 설명이 길어지는 건데 그때는 어떤 이제 오염수 방류 그리고 또 IAEA의 어떤 조사의 어떤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조사 기간이 지금 쭉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셨을 텐데도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검증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어떤 정쟁으로 이끌고 가시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맞불 놓기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또 저희 정부 측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방류하겠다라는 일본 측의 태도, 이거 정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 쓰레기를 자기 집에다가 버리는 게 맞잖아요. 왜 그 많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같이 공공의 이 바다에다가 왜 버리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전하고 쓰레기 같지 않으면은 자기네 그 나라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예요. 예. 자, 어쨌든 IAEA 최종 보고서 결론도 이제 뭐 부합한다 이러면서 예상대로 뭐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쯤에 방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김현영 대변인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네,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들의 정서로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뭐 횟집 가서 이제 식사들 하시고 또 뭐 저희 당의 어떤 의원께서 무슨 그 수조에 있는 물 드시고 저도 그거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그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성의 있게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성의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수돗물까지 드시고. 네, 어떠한 것이라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일본 방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는 저희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이제 선진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과학적 검증이 나왔을 때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야 국민에게 된다.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이제 아예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불안하시겠죠. 여전히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 불안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어떤 그 설명을 드리도록 민주당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고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우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나서서 이 제소를 좀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태도의 문제예요. 국민을 갖고 우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이나 주변 태평양 섬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방류 자체를. 일본 어민들도. 그런데 유독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편드는 사람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에요. 참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들을 이렇게 그 우려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정말 법적인 태도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의 이익과 생명을 먼저 대변하는 입장에서 해주면 좋은데 아직 지금 방류도 안 했는데 방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기 그 수조에 가서 이 물을 떠먹지를 않나 지금 뭐 저기 회를 이게 떠가지고 회 저기 그 퍼포먼스를 하지 않나.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민주당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안전 검사가 그 IAEA에서 그 검증이 안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너무 불안감을 막 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의 지금 너무 불안하고 또 이제 수산업자분들이 지금 너무나 손해를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좀 더 겸손한 위안을, 태도로 했지. 그 수족관에 물을 이게 떠드시는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떻게 겸손해야 참 될까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냐면 아까 그 IAEA 보고서 가운데에서 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보고서에 적었잖아요. 저 뭐 이거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침전되거든요. 침전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플랑크톤을 통해서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결국은 가장 큰 우리 식탁에 오는 우리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우럭뿐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이제 뭐 전복, 그다음에 소금, 미역 등등등등 모든 수산물이 양식부터 그냥 뭐 저기 그 회를 잡는 회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 오는 이
우리 식탁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안전을 국민적 위해서 생명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해양재판소의 제소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그럼요. 입장. 나서 해야죠. 아니 근데 2011년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일본의 이 예. 원전 문제. 그때는 왜 그 해양재판소에 그 제소하시겠다고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아니 왜 갑자기 왜 2011년 2021년에는 걸 그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죠? 그때는요. 2021년에는 왜 가만히 계시고 그 김 대변인 논리가 네. 2011년도는 그때 폭탄해 버렸잖아요. 오늘 지금은 닫고 있다가 이건 여기까지 방류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방류 얘기는 이제 2020년도 그때부터 나온 거고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가만히 계시고 정의용 우리 그 실장 자, 시간상 여기서 첫 번째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셨냐는 자, 거예요. 오늘은 왜 그러고 지금 IAEA가 와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최종 결론 진 것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나? 우린 무서워. 우리 다시 해. 수용하지만 먹을 게 없어. 자, 청취자 여러분도 대체로 불안하다는 여론을 많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문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IAEA 보고서 믿을 수 있다 이런 문자는 보내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양한 여러분 의견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이제 9달 남았습니다. 자, 만약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느냐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혜령 대변인 각출전을 벌였어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왔죠? 네 여기 있나요? 제가 먼저 저희 할까요? 네. 네네네. 뭐 여의도 말로 여론조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추세를 보라는 이야기가 있죠. 뭐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은 39%, 높게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당 지지율은 거기에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혁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무당층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제3당에 가기보다는 민주당에 더 잘해 봐라. 이런 뭐 분석으로 저는 보고요. 다행인 것은 서울에서 열세였던 민주당이 다시 소폭이지만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어서 수도권 강세가 눈에 띄는 게 아주 특징이고 지금 보이네요. 황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자, 이 여론조사가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 의뢰해서 지난 1,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내일 총선이다. 투표를 했을 때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했더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민주당한테 30.6, 국민의힘한테 29.5,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혼선이고요. 팽팽한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24.1%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 두 분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명선 대변인님? 무당층이 많이 있죠. 네. 여당 저희 민주당한테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저는 크다라고 봐집니다. 무당층이 3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이라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역할,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혁신하고 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뭐 이런 저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김혜령 대변인. 네. 또 다시 저희는 겸허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여론조사를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앞부분에 조금 제가 열을 올린 바가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뭐 국제 정세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경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아주 뭐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미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이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저희는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정말 진심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 노력을 하고 어떤 정쟁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국익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는 노력 또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뭐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네. 인권이라든지 이런 초석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 드립니다. 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4.1%.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자, 이 전달 조사 때보다도 6.8%나 지지 정당이 없다는 여론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 결국은 민생보다는 여야 정쟁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이렇게 그 길을 밖에만 나가면 아주 자극적인 현수막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뭐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데 일단 정치권에 국민들한테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야 모두의 불신이 가장 크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 저희도 뭐 민주당도 국민의 민생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 첫 번째 의제로 삼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할 텐데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기 딱 하나 있어요.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에 여기 제소만 하면은 그냥 쭉 올라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소식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의 배상금을 공탁 접수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돈 맡겨놨으니 찾아가는 거냐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명선 대변인님? 야, 이건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국가적 폭력, 국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무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자 징용 변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거든요. 그리고 가해국이 사과를 해야지 왜 윤석열 정부에 나서서 이렇게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그것도 본인들은 양금동 할머니는 내 생에 내가 그런 돈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얼마나 가슴에 그 한이 됐으면 상처가 됐으면 국가나 지도자는 뭐예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역할이거든요. 네. 오히려 눈물을 두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래서 법원에서 다행히 제동을 걸어서 다행인데요. 불수리 되거나 또 반려되는 경우도 이제 생겼는데 네. 이 공탁 절차를 개시한 정부가 이제 외교부인데 외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일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맡겨놓았으니까 찾아가라.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세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사과가 먼저다. 이 배상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심경이나 뭐 저희 정부의 심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법원에 이제 돈을 놔두고 언제든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다거나 하실 시에는 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역할을 뭐 이 정도에서 그리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참 보면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가서 문재인 정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반국가 단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오염수 방류 찬성하고 그쪽 편들고 그리고 이 그 피해자를 대신하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대신 일본에 그 대신하는 그 법원을 통해서 또 찾아가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근 개각에 대해서 극우 인사라는 지적에 좌파가 볼 때나 극우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두 분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김현웅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대통령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체성을 위해서는 그 소신과 철학이 반듯한 사람이 행정을 맡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통일부 장관 후보인 김영호 교수의 어떤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그런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요. 뭐 그 권익위원장 후보인 김웅일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뭐 너무 터무니없이 극우 인사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정확한 어떤 그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참 매우 슬픕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우파의 당대표나 우파의 유튜버를 뽑은 게 아니죠.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좌파 우파 한쪽 편 가르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역대 대통령 치고 정말 이렇게 좌파 우파 편 갈라서 발언하는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나요? 제가 볼 때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뭐 반국가단체 발언부터 대통령의 언행이 뭐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고 좀 슬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자, IAEA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5글자 의견 몇 분 더 소개합니다. 자화자찬만 후손 지켜줘. 누가 책임져?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두 분 더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방류 보고서 예상한 대로군. 예상을 했답니다. 방류 보고서였다. 예. 자, 김일영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과학이 진실. 예상한 대로군. 다 예상을 했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